예, 안녕하세요. 김우철의 회사입니다. 예. 우리 개초보 가치평가. 가치평가를 개초보가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뭐 하면 됩니다. 그쵸? 안 하는 것보다 낫고, 하면 할수록 이제 초보를 탈피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시장 접근법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시장 접근법. 원래 우리 메인은 이익 접근법인데, 그 전에 요거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체크하고 보고 다음에는 이익 접근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어프로치예요. 마켓 어프로치. 기본 컨셉이 뭐냐? 기본적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대상은 비상장 회사예요. 비상장 회사. 비상장 회사. 왜? 얘를 가치 평가할까요? 가격이 없으니까 상장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상장된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상장. 즉 코스피나 코스닥 회사들이 해서 한 여기에 한 800개, 900개 있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 1000개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뭔가 지표를 이용해서 그걸 여기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페어 밸류를 뽑자라는 게 바로 시장 접근법이에요. 요게 시장이라는 거죠. 이게 마켓입니다. 마켓. 예, 아는 단어 자신 있게. 이게 마켓. 얘를 이용하자. 얘를 접근해 가지고 이용하자. 이게 시장 접근법이에요. 그럼 요걸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절차가 어떠한 절차가 있냐면요. 우리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놓고 갑니다.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당연히 우리 평가 대상 회사니까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얘를 놓고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서 유사한 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 이거를 유사상장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은 우리 회사가 건설을 한다. 종합건설업을 한다. 비상장에서 우리 회사가 아니고 평가 대상 회사가. 그러면은 여기 회사 중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업을 하는 종합 건설업이 상장된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을 쭉 검색하는 거예요. 쭉 검색해봐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쵸? 이렇게 해서 유사상장 기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지표를 선정합니다. 지표. 뭘 적용할 거냐? 지표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퍼라는 거. 이익과 시가 비율이에요. 이익과 시가 비율.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퍼. 그 다음에 뭐 PBR. 자기 자본 장부가액 북이에요. 북. 프라이스 북 레이시오에는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장부가액 대비 시가. 자기 자본 대비 시가. 그 다음에 또 뭐 EV, EBITDA라는 거 있어요. 이 EBIT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고요. 거기다가 D, Depreciation, 감가상각비, A, Amortization, 무형자산 상각비를 더한 개념이에요. 즉, 요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은 상각비는 빠져 있을 텐데 괜히 현금이 나온 거 아니까 다시 더해준다는 개념이에요. 즉 현금 흐름 개념을 접근한 거예요. 요거 대비 EV. EV는 뭐냐면요. 그냥 전체 기업 가치, 즉 자기 자본 가치 플러스 타인 자본 가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거는 거를 이용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 또 PSR, 뭐 PCR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뭐 많이 쓰이는 건 아니고 저는 뭐 오늘 요거 두 개 정도 설명드릴게요. 두 개 정도. 요건 뭐냐? 아무튼 지표를 구한다. 지표를 구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가치를 뽑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평가할 때 이익접근법을 쓰지만 이런 것도 한번 체크는 해봐요. 어떠한 가치의 가이드라인 정도,
참고 지표 목적으로. 그래서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먼저 퍼를 접근한다 치면요. 퍼는 정의가 뭐냐면요. price earning ratio라고 해서요. 요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익분의 시가입니다. 시가총액, 시총. 총 금액으로 하면 이렇고요. 요거를 단위당, 주식 단위당으로 하면은 EPS라는 주당 순이익이 나옵니다. EPS분의 시총이에요, 시총. 예.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즉, 이를테면은 퍼가 10이다. 라는 건 뭐냐면요. 이익을 한 10년 동안 벌면은 그 가치를 거의 이제 회수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를 하나, 뭐, 가게를 인수한다. 할 때, 그 가게에서 매년 10억씩 이익이 나요. 그럼 요거에 따르면 얘를 얼마에 인수하냐? 100억에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10배니까 이익 대비 시총이. 요런 게 퍼예요, 퍼. 그러면요, 유사한 기업을 쫙 선정을 하는데, 뭐, A, B, C부터 뭐, Z까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퍼가 다 나오겠죠? 뭐, 10, 11, 13, 8, 5, 막 섞여 있어요. 4, 20, 막 높은 것도 있고, 1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정의가 안 되는 마이너스도 있어요. 이익이 안 나면 정의가 안 나겠죠. 그렇죠? 쭉 있습니다. 근데 요 기업 중에서는 규모도 천차만별이에요. 규모도. 그렇죠? 그래서 이 유사 기업을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를테면은 이런 겁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 현재 거래가 정지된 회사가 있느냐, 뭔가 특별한 사유로 관리 종목에 들어간 애들이 있느냐, 특이한 애들은 일단 제끼는 거예요. 제끼는 거.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회사들을 일단은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그만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이 상장 회사들은 규모가 아주 큽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너무 큰 회사들, 그런 데는 좀 비교가 하니 그런 거를 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들이 나왔는데 뭐 대충 해가지고 평균 나오는데 갑자기 터무니없이 뭐 이 중에서 막 90 내지는 뭐 1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극단값들도 제거하는 게 좋아요. 제거하는 게. 그래가지고 제거해서 평균을 딱 냈더니 이를테면 11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겠죠. 퍼는 왜? 이익이니까.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이를테면 20이 나왔더라. 그럼 여기다가 요애를 딱 곱하는 거죠. 그럼 몇이에요? 220억의 가치가 있구나, 우리 회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퍼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유사기업 선정하는 거, 유사기업 선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 회사하고 영업이 동일한 회사, 비슷한 회사를 일단 뽑아야 되고, 규모의 차이가 너무 큰 애들은 좀 제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제한된 관리 종목이나 막 상장 폐지가 간당간당한 회사들, 그쵸? 그런 애들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숫자들이 있는데 뭔가 좀 극단 값들이 있습니다. 요거의 평균이 보통 뭐 이러한 정규 분포를 나타낸다면은 요런 끝에 있는 극단 값들은 좀 제거해 놓고 평균을 내야 뭔가 의미 있는 평균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가 11이니까 이때의 퍼는 유사기업의 퍼를 갖다 오고 이익은 우리 회사의 이익을 갖다 쓰는 거죠. 이게 20이에요. 그럼 이게 11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220이 나와야 되는구나. 아, 우리 회사의 가치가 그러면은 현재 뭐 자산이 예를 들어 1000이고 부채가 800이고 자본이 200이었는데 아, 이게 220짜리네. 20이 더해줘야 되는구나. 요렇게 가치평가를 개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했다고 무조건 220에 딜합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지만 참고는 할 수 있다. 참고는 할 수 있다. 요게 퍼고요. PBR 한번 해볼까요? PBR?
똑같아요. 유사기업 선정하는 거는 똑같이 선정했습니다. 단지 지표가 퍼가 아니고 PBR이다. PBR. PBR이 뭐의 약자일까요? Price Book Ratio입니다. 즉 얘는 자본분의 시가 총액이다. 그럼 여기서도 PBR 숫자를 뽑아야 되겠죠. 건설업 뽑아서 A부터 Z까지 가고 무슨 뭐 관리 종목들 뭐 이런 것들 쫙쫙 빼고 그리고 PBR을 조사했더니 뭐 1, 2, 3, 4, 3, 1, 뭐 0.1, 뭐 10, 20 막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극단값을 제거합니다. 이런 거 날리고 20 날리고 10도 너무 높고 요거는 약간 판단인데 상위 하위 뭐 10%를 날려도 되고요. 그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날린 다음에 날릴 때 일관성 있게 날리고 해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평균을 합니다. 에버리지를 해요. 했더니 얘가 한 1.2 나오더라. 1.2. 얘가 1.2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평가 대상 회사에 자본을 넣으면은 시총이 나오겠죠. 아까 자본이 200이었네요. 200. 그쵸? 200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는 몇이에요? 240이다. 아, 우리 시가가 PBR로 했을 때는 240 나오는구나. 아까 퍼로 했을 때는 220이 나왔고 PBR로 했을 때는 240이 나왔습니다. 뭔가 얼추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쵸? 그래. 그럼 요걸로 볼 수도 있고 요걸로 볼 수도 있네. 요거 두 개 짬뽕 해가지고 평균으로 230 정도 하면은 이것도 괜찮겠다. 요러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 회사, 건설회사가 요걸로 하는 게 좀 더 적절할까? 요걸로 하는 게 좀 더 적절할까? 즉 우리가 이익에 뭔가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가치가 형성되느냐 아니면은 자기 자본 가치, 현재 북밸류에 대한 배수가 좀 더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PBR이 의미가 있는 업종은 제가 봤을 때는 금융업종이에요. 금융업종. 이 금융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요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가 거의 페어밸류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금융자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얘를 기준으로 잡는 PBR이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이러한 자산 항목들이 예전에 장부 가치로 막 반영이 되어 있는 회사들은 요 PBR은 약간 의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PR이 좋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하나 또 생각해 볼 거는 요 퍼라는 게 아까 뭐였냐면요. 퍼라는 건요. 이익분의 시총이었잖아요. 그쵸? 회사가 이익이 안 나면요. 퍼가 정의가 안 된다. 정의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평가 대상 회사가 벤처비용 경우가 좀 있어요. 내지는 이제 막 성장하는 회사예요. 성장하는 회사. 그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 매출은 이제 쭉쭉쭉쭉 성장을 하는데 아직 규모의 경제에 달성이 안 돼서 손익계산서를 딱 까보면요. 매출은 막 올라가요. 그 원가도 막 올라가겠죠.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도 막 올라가요. 그래서 영업 이익이 안 나고 영업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쭉쭉 올라가면은 얘가 이익으로 바뀌겠지만 영업 손실이 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회사는 기본적으로 펄을 적용할 수 있느냐? 손실이 나면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이러한 회사는 사실은 펄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이럴 때는 PBR은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PBR은 자산, 부채, 자본인데 얘만 있으면은 그냥 적용할 수 있거든요. 얘가 좀 까일 수 있어요. 손실이 나서 좀 까여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펄을 적용하기에 좀 어려운 애들은요, 이제 막 성장하는 회사들은 적용이 어렵다. 예. 그럴 때는 이제 요거를 한번 PBR을 적용하던가 아니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이익접근법을 통해서 향후 5개년 이상을 추정해가는 요런 게 좀 필요하다. 예, 요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정리 요약하면은 이 시장접근법은요, 우리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들을 이용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유사 상장 회사를 잘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논리적으로 좀 타당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좀 수긍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극단값들 그런 것들은 좀 적절히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익적분법에서도 얘는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사실은 실무적으로 평가를 할 때 이 작업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우리 비상장 회사, 평가 대상 비상장 회사와 유사한 업을 하고 있는 상장 회사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니? 그래서 엄청 검색을 많이 하고 좀 서치를 좀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이 회사를 근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면밀하게 조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예. 요 유사 상장 기업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익적분법 할 때도 이걸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제가 한번 뭐 제 노하우든 이런 걸 한번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초보 가치평가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시장 접근법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